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이 조금만 지나도 변한다는 사실. 그럴수록 좀 더 기본을 탄탄히 하신다면 네. 올해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지켜내고 또 회복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프신 마스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신 마스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의학이라는 것이 네.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고 진짜 믿을만하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과학적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의학이 과학의 최고봉이다.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생명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제 과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중에 이제 뭐 약물도 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그렇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진짜 믿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기사에 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FDA가 틀렸다. FDA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네. 겁니까? FDA에서 뭘 했다 그러면 100%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FDA가 틀렸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근데 그게 한국인이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승인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진짜 100% 믿어도 되나? 이런 사건들은 뭐 우리가 이제까지 쭉 겪어오면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퇴출되는 그런 약들도 사실 많았기 때문에 FDA에서 꼭 승인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코로나 시국 같은데 응급으로 써야지 되는데 그러면 긴급 승인을 해주고 네. 조사 연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이제 사용하게 되는 약물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써야지 되는 이런 약물들 네. 한 가지 약물을 딱 먹고 딱 좋아져 버리면 괜찮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처방을 받으면 두세 가지 약물을 이제 같이 동시에 처방을 받게 되고 내가 무릎이 아파서 받은 처방, 속이 안 좋아서 받은 처방, 잠이 안 와서 받은 처방 이걸 다 합치면 이제 개수가 줄줄 네.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먹으면서 괜찮을까? 이런 걱정 네,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또 약을 이렇게 먹는 중에 몸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도 챙겨 먹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양제는 같이 먹어도 될까? 네. 영양제는 영양제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한국 연구진이 밝혀냈다는 FDA에서 실수, 원장님도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네네. 네. 보고 저도 이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최신 논문에 의하면 네, 이렇게 네.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세요? 이게 논문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약물하고 관련된 특히 약물의 상호작용 이 약과 이 약을 먹었을 때 나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아니면 이 약을 먹어가지고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나 하는 연구 결과에서 공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그 공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약물 상호작용이 네. 얼마나 위해성이 있는가에 네네. 대한 공식이 틀렸다. 공식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럼 1+1은 2라고 생각했었는데 1+1이 2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간 기능에 있어서의 간이 뭔가의 약물을 대사하는 과정에서는 효소 계통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효소를 측정을 할 때 과거에 지금까지의 미국에서 FDA가 승인한 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연구진이 봤더니 효소 체계에서의 그 효소가 1, 2가 더 많은 게 아니라 1000배가 더 많았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공식 자체가 바뀌어야지 이 약물에 대한 연구들이 맞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는 네. 예전부터 이제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네네. 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방법이 서툴렀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네. FDA에서는 이게 1997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1월 달에 네. 개정이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불과 뭐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이 지났는데 이거 다 틀렸다 이거 20몇 년간 계속 쓰고 있던 네. 건데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거네요. 그럼 이 효소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효소 체계에 의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약물이 됐든지 뭐 음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해독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1000배보다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높아져도 나한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되죠. 네.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1000배가 높은 게 현실인데 이런 경우면 원래 우리가 이제 실험 데이터만으로 가지고서는 조금 더 약을 적극적으로 써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약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추가로 썼을 때도 예를 들면 영양요법을 썼을 때도 훨씬 더 약의 효과들 그다음에 약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00배가 더 높아졌다. 네. 그래서 효소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약물 작용량이 뭐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1000배를 낮게 측정했을 때도 약물 상호작용의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뭐 그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더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밝혀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조금 충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이 약이 어쩌고 저 약이 어쩌고 두 개의 상호작용이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 효소라는 게 각각 사람마다 실제로는 좀 다를 거고 근데 효소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지만 효소가 작용하냐 우리 기능을 실제로 하느냐도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만들어지느냐 그렇죠. 아니냐. 뭐 네. 사람마다 지금 1000배가 차이 난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뭐 그렇다 네. 이런 얘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도 네.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효소라는 것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내 몸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든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미노산은 음식물의 단백질을 소화시켜 가지고 분해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흡수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이거 고기 먹으면 늘 속이 불편해. 네.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을 거고. 재료가 부족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형태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뭐 형태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기능의 문제가 그렇죠. 또 있을 수 있다. 네, 저희 어렸을 때만 봐도 네. 학교에 100명의 어린이들이 다 출석을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배가 실은 많더라도 걔들이 적절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제 밝혀졌다 그러면 너무나 이게 과학이냐 비과학이냐를 떠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작용할 수 있는 더 우리 몸에서의 더 기본은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효소 체계가 어떻게 돌아갈 때 가장 활성화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효소를 부족하니까 뭐 소화효소를 집어넣어주고 뭐 간 해독에 도움되는 걸 집어넣어주기 전에 내 몸에 있는 효소 체계들이 잘 작용을 하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효소 체계가 작용하는 환경은 특히 화학적인 환경은 먼저 pH, 산도가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적당하지 않고 산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실제로 효소가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약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약에 의해서 내가 뭔가 불편함이 생길 것 같다나 아니면 간 해독 기능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나의 산도를 방해하는 요소, 나의 온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면 우리가 뭐 이런 거를 고민하기 전에 훨씬 더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산도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네. 약간 약 염기지 않습니까? 네, 7이 네. 중성인데 보통 7.2에서 뭐 7.4 정도의 약 염기를 네.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병이 있는 사람들은 네.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다, 네, 네.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고 만성염증 물질들이 많으니까 산성으로 쉽게 가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약물의 작용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약을 대사할 수 있는 효소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산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대표적인 물질이 CO2입니다. 우리가 호흡에서 마셔가지고 내 몸에 그렇죠. 쓰는 게 산소고 네. 그걸 대사하고 빼내는 게 이 CO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흡이 적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효소 체계가 잘 돌아갈 가능성이 적어지죠. 이산화탄소로 산염기 평형을 맞추니까. 그래서 나의 호흡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호흡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네. 뭐가 합니까? 근육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육은 어떻게 해야 하죠? 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근육이 적절하게 기능을 해서 호흡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과
근육의 작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호흡이 좋지 못하면서 우리 몸의 산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산도는 호흡과 관련이 많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체온도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체온이 좀 낮죠.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뭐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이 30% 올라간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체온이 기본적으로 조금 낮으면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온 또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을 혈액 순환을 통해서 전신으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체온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또 약간 높게 유지가 되려면 1번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 에너지가 혈액을 통해서 보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내려면 또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영양물질들을 산소를 통해서 태워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을 통해서 보내려면 혈관이 중요해요. 일단 네. 그럼 혈관이 적절하게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긴장해져 있거나 우리 몸이 약간의 어떤 흥분 상태가 되면 혈관이 수축하죠. 즉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계속 항진이 된 형태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열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번 뭉뚱그려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 체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려면 호흡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호흡이 중요하고 그 만들어낸 열을 혈관을 통해서 보내려면 자율신경이 중요한데 이 모든 거를 관장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인데 그 자율신경이 척추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자율신경이라고 우리가 네. 이제 아프지 마쇼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오늘도 강조를 하고 네.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모든 화학 과정은 네. 물이 있어야지. 아, 네. 물이요. 물이 없으면 화학 과정이라는 네. 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것도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다.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체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액은 결국에는 내가 먹는 물이 장을 통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뿌려주면서 체액이 분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네. 이런 것들 또한 자율신경이 재분배를 하고 필요하면은 더 흡수를 하고 아니면 더 빼는 이런 모든 과정에 자율신경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율신경이 우리 자세, 척추, 밸런스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을 먹거나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네. 항상 자율신경이라는 기본이 갖추어져야 네. 내가 이게 뜻하지 않지만 네. 저절로 네. 자동적으로 내 몸에서 알아서 그 천배나되는 효소를 잘 이용을 해서 약물 상호작용의 부작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죠. 물론 약물은 굉장히 강도가 센 거죠. 네, 네. 그리고 하나의 기전을 이렇게 확실하게 차단을 하거나 이렇게 증강을 시키거나 네.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치사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네. 상호작용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약물들을 사용하기 전에 내 몸의 자율신경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고 네, 네. 또 약을 드시면 훨씬 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로 좀 종합을 하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이 조금만 지나도 변한다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기본이다. 네. 호흡, 네. 혈액순환 네.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게 병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좋은 거, 그렇죠. 특별한 거, 새로운 거.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좀 욕심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네. 수 있겠는데 그럴수록 좀 더 기본을 탄탄해 하신다면 네. 올해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지켜내고 또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새로운 이렇게 관점을 갖도록 네.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